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하버드대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입니다. 나는 행복한가?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고 그만큼 생활이 점점 더 바빠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다채로움에 점차 무뎌진다. 그렇게 살면서 어느 순간 마땅히 감동해야 할 인생살이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과 마주한다. 실제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삶은 점차 빛을 잃고 결국 새까지 바래고 만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한 번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자문해보자. 지금 나는 행복한가?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실히 살고 있다 자부하며 매일 판에 박힌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 과연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행복은 옆집에 있다고. 옆집 사람은 나보다 돈도 적게 버는데도 그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분명 나보다 직장도 별로인데 매일 저녁 근처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할 만큼 여유가 있다. 나처럼 BMW를 모는 것도 아닌데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콧노래를 부른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초원의 빛. 미국에서 1961년에 제작된 영화다. 당시 각계각층의 호평을 받은 영화로서 남자 주인공 버드와 여자 주인공 윌마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며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 주인공 윌마는 엄격한 가정 교육과 부모의 철저한 보호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다. 결국 버드와 윌마는 안타깝게도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몇 년 후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버드의 목장에서 재회한다. 시카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윌마가 버드에게 쓸쓸함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묻는다. 행복하니? 한때 찬란했던 그러나 지금은 평범한 농부가 된 버드는 자신의 집을 망연히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인생이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을 알 수가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 때쯤 되면은 더 이상 젊지 않다. 여기서 젊음이란 단순한 나이가 아닌 순수함과 열정을 말한다. 순수함을 저버리고 열정을 외면하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과 영영 상관없는 길로, 심지어 전혀 반대되는 길로 향하게 된다. 사실 행복은 하나의 감각이다. 행복을 위한 조건은 없으며 옆집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행복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길가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끼니를 해결해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고 혹독한 시련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욕심과 이해득실에 얽매여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천하의 절경도 피곤하기만 할 뿐이다. 만족할 줄 알면은 항상 즐겁다라는 옛말도 있듯이 지나친 욕심만 버린다면은 행복을 얻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우연히 면접을 볼 기회를 얻은 크리스 가드너는 급한 마음에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면접을 보러 간다. 면접관은 그런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만약 내가 셔츠와 넥타이 대신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옷을 입고 면접에 온 사람을 뽑는다면 그 이유가 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크리스는 면접관이 자신을 비꼬고 있음을 알고는 재치있게 대답한다. 아마 그 사람이 아주 멋진 바지를 입고 있었나 보죠. 어딘지 모르게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이 유머러스한 대답으로 크리스는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그 결과 다른 19명과 함께 수습사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 마침내 크리스에게 행복으로 향하는 문이 열린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를 수 있고 내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렇듯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만은 그래도 행복의 조건을 정의하면 다음의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한다. 복잡하고 냉정하게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에서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고 더 좋은 지위와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오랜 친구와의 술자리도 외면한 채 밥 먹듯 야근을 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이 과연 당신이 원하던 인생인가?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는 지금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놀랍게도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일부러 외면할 때가 많다. 그러면서 누군가 자신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무슨 일이 있느냐며 걱정한다. 사실 삶의 질은 관심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면 자기 개발에는 자연히 소홀해진다. 반대로 정신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으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두루 균형 잡힌 삶을 원한다면 때때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한가 하고 자문해 보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볼지라도 나 자신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기를 멈추지 말자. 행복 노트. 사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줄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추구한다. 또한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서 아주 작은 행복까지 놓치지 않고 누린다. 이렇듯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욕심 없는 담백한 시선으로 주위의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누구나 행복을 움켜잡을 수 있다.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한 것일까? 사르는 말한다. 돈과 행복은 둘 다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절대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돈과 행복은 질 높은 삶의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행복감이 물질적 수준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은 행복 지수도 낮다. 그러나 생계 걱정이 필요 없는 대기업 사장이나 고액 연봉자라고 해서 그만큼 더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실제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계층은 돈을 아주 많이 벌지도 그렇다고 아주 못 벌지도 않는 중산층의 봉급 생활자다. 이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그저 자기 가정을 지키고 맡은 일을 하면서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 나눈다. 혹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독서나 서예 같은 취미 활동을 즐긴다. 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의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무려 1,225명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적성에 맞아서 혹은 흥미에 따라 전공을 정한 학생은 고작 245명에 그쳤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후자는 자신있게 자기 의견을 필요한 반면 전자는 대부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 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조건 또한 좋아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물질은 풍요해졌지만은 행복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이가 많다. 얼마 전 40여 개국에서 국가당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과 생활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교적 빈곤한 국가의 경우 재산 증가가 생활 만족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 총생산이 8,000달러를 넘어서면 그 후로는 재산이 증가해도 생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가난할 때는 돈이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그로 인해 행복감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돈에 대한 인식이 돈 자체보다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수입에 불만을 느끼고 현재의 삶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가 돈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정말 그런 것일까?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과연 행복이나 기쁨이 있을까? 이에 대해 사르는 이렇게 말한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물질을 행복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그들의 결정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다. 행복. 우한.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단어다. 우한시의 서기, 우리나라 시장에 해당되는 직위. 행복한 도시란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5년 후면은 우한시의 GDP가 1조 위안을 돌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경제가 2배로 성장하고 수입이 저절로 늘어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만족하지 못하면 말이지요. 연봉이 50만 위안에 달하는 A씨, 그에게 가장 큰 낙은 직접 장을 봐서 맛있는 요리를 해먹는 것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맛난 요리를 먹으며 맥주 한잔 마시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일 정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이런 호사를 누리는 날은 1년에 2-3번 뿐이다. 평소에는 끼니를 챙길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기 때문이다. 연봉 100만 위안의 CEO B씨, 그는 해외로 휴가를 가도 항상 노트북을 챙겨가서 평소 일하는 것처럼 직원들과 수시로 통화하며 업무를 본다. 시차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맞추려면 새벽같이 일어나 국제 전화를 걸어야 하고 때로는 밤을 꼬박 새울 때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다. 회사에는 늘 급한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 덕분에 돈이 많이 벌었지만은 스트레스도 덩달아 늘어났다. 꿈에서도 일하는 마당에 느긋하게 일괄용을 즐길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과거에 연봉 5-60만 위안을 받았던 시양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은 울컥 눈물이 난다. 곧 마음을 바라보는 나이지만은 그녀는 아직도 독신이다. 게다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탓인지 최근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화병 증세도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날도 많다.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도 어째서 항상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그녀는 생각하면 할수록 하늘이 원망스럽다.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곧 행복이라는 착각에 빠져 무조건 돈만 보고 달려간다. 외제차를 모는 사람은 국산차를 모는 사람보다 행복할 거라고 선입견에 빠져서 산다. 하지만 막상 애써서
돈을 벌고 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탈해하기 일수다. 과거 말단 직원이었을 때는 퇴근 후에는 맥주 한 잔 마셔도 행복을 느꼈지만은 임원이 된 지금은 고급 술집에서 비싼 양주를 마셔도 그때의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옛날이 더 행복했던 것 같다. 대체 어째서 그럴까?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은 전적으로 개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부유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버드 행복 노트. 돈은 식량과 주거지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종종 목표와 수단을 혼용하고 돈, 수단을 얻기 위해 행복, 목표를 희생한다는 것이다. 돈은 인생의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가 아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생활이 부유하다는 것일 뿐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자신의 행복. 미국 작가 잭 케루악이 이런 말을 남겼다. 만약 내가 다시 청년이 된다면 그때는 나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젊음을 물기로 자신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종종 세상의 화려한 외피에 매혹되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다른 사람의 기대를 자신의 목표로 착각 내지 혼동한다. 그러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자신이 여태껏 걸어온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깨닫는다. 사실 다른 사람의 기대란 이웃집 정원에 핀 화초와 같은 것이지 자신이 정말로 바라는 바가 아니다. 게다가 오히려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고 행복에서 더 멀어지게 한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 살지 말라.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너스는 한때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수였다. 그랬던 그녀가 남자친구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헤어진 뒤 한동안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그녀는 치료차 들어간 재활시설 안에서 뛰어다니며 나는 가짜다, 나는 가짜다 라고 외치거나 거리로 나가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사진을 찍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행동은 바로 자기 손으로 직접 삭발을 한 것이다. 그 탐스럽고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린 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엄마가 보면 엄청 화내겠는걸? 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처럼 무너지게 했을까? 예전에 브리트니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로 유년 시절을 잃어버린 것을 꼽은 적이 있다. 사실 그녀가 연예인이 된 데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젊은 시절에 스타가 되기를 꿈꿨던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어린 딸이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브리트니가 2살 되던 해부터 그녀를 데리고 다니며 연예인이 될 가능성을 타진했고 실제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기도 했다. 결국
브리트니는 어머니 바람대로 어린 나이에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어린 브리트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스타로서의 삶이 아닌 즐겁고 행복한 평범한 여자아이라는 사실이었다. 브리트니가 자신의 가짜라고 부르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거리에 나가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했던 것은 그동안 진정한 자아를 억누르며 쌓아온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함으로써 나타난 행동이었다. 인생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지 또한 스스로 발견하고 결정해야 한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혹은 아무런 흥미도 없는 길로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잊어버리고 길지 않은 인생을 헤매며 허비한다. 이러한 인생에서 얻을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진정으로 풍성한 소득을 얻고 싶다면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다음의 문장은 이런 이치를 매우 신랄하게 보여준다.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지 말라. 그 사람이 당신 덕에 밥을 벌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행실을 평가하지 말라. 당신이 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돈을 마구 쓰지 말라. 당장 내일이라도 실업자가 될 수 있다. 힘 좀 있다고 함부로 뻐기고 다니지 말라. 당장 내일이라도 힘없는 자가 될지 모른다. 오늘을 원망하며 보내지 말라. 죽음은 당장 내일이라도 당신을 찾아올 수 있다. 인생은 짧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진실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 속에 사는 인생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혹은 남의 말을 따르느라 자신의 본능이 이끄는 길을 멀리한다면 이미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놓아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겨버리고 정작 자신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끌려가고만 있는 셈이다. 이렇듯 다른 사람 때문에 진정한 자아를 놓치고 눈앞의 헛된 부귀 영화에 현혹되어 초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 인생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만다. 자기 인생조차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논할 수 있겠는가? 하버드 행복 노트. 행복한 사람은 자신만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포장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태백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